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스캐닝하는 기술을 휴대폰에서도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뭐 전문적인 3D 스캐닝 같은 거를 하려면은 고가의 장비를 활용해서 했어야 됐어요. 근데 요즘은 어느 정도 성능이 되는 휴대폰으로 스캐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이거는 얼리얼에서 제공해주는 리얼리티 스캔이라고 하는 앱을 활용해서 만든 모델링입니다. 제가 작업한 책상을 좀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고요. 휴대폰을 계속 왔다 갔다 해갖고 갖고 와서 이렇게 찍어봤고요.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증강현실 AR이든 아니면은 가상현실 VR 아니면은 혼합현실 MR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좀 열심히 찍은 부분은 이렇게 좀 모니터 화면도 좀 잘 나온 것 같고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좀 깨진 부분도 있죠. 그리고 제가 벽 뒤에 가서 찍을 수는 없기 때문에 투명하게 처리를 한 것도 있는 반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책상 아래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깨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제가 책상 아래쪽도 좀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의자를 치우고 찍으면은 이게 미스매치가 뜨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최대한 뭐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찍었습니다. 여기 덤벨도 있네요. 지금 치워버렸어요, 이 덤벨은.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캔을 할 수 있는 어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구글로 들어가신 다음에 구글에서 리얼리티 스캔이라고 하는 걸로 검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어플은 구글 스토어에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애플 스토어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콘은 이렇게 생긴 거, 얼리얼 쪽에서 에픽게임즈죠. 에픽게임즈에서 제공해주는 리얼리티 스캔이라고 하는 걸 쓰게 된다면은 여기 올라온 영상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기 올라온 이미지를 좀 보면은 이렇게 어떤 3D 오브젝트 아니면은 이 환경 같은 것들을 스캔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를 스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천천히 잘 움직이시면서 전반적으로 다 찍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점들, 이 피처 포인트 기반으로 포인트 클라우드가 생성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식한 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찍어낸다면은 원하시는 대로 모델링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모델러가 같이 도와준다면은 좀 더 고퀄리티를 뽑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앱스토어에도 이런 식으로 있고요. 네, 앱스토어 자체에는 따로 애플에서 제공해주는 3D 스캐너 기능을 쓴다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더 좋은 퀄리티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안드로이드 쪽에서는 따로 그런 앱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리얼리티 스캔을 쓴다면은 그래도 괜찮게 뽑을 수 있습니다. 제 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폰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 보이는 리얼리티 스캔을 제가 하는 거를 영상이나 이미지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리얼리티 스캔을 설치한 다음에 오브젝트를 녹화하는 모습을 찍은 건데 방금 보여드렸던 결과물은 전에 찍었던 결과물이고요. 지금은 그냥 어떻게 찍는지 보여드리려고 간단하게만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앱을 키시면은 이런 것들은 없을 거예요. 제가 만든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있는 것 뿐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다면은 이제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스캔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버튼을 눌렀다는 가정하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모바일 데이터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뜨는데 뭐 와이파이로 하든 아니면은 그냥 LTE나 5G로 하든 세팅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스캔을 뜬다면은 이 용량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추천하는 거고요. 뭐 데이터 무료로 쓰신다면은 세팅으로 들어가신 다음 LTE나 그런 걸로 데이터 전송을 할 수 있다고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휴대폰을 들고 왔다 갔다 하신다면은 지금 자꾸 깜빡깜빡 거리죠. 이게 현재 이 모습을 스캔을 뜨고 있는 거예요. 스캔을 뜬다는 것은 여러 장의 사진을 찍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 같은 것도 한 장의 이미지가 아닌 여러 장의 이미지가 이어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스캐닝 역시 여러 장의 이미지를 모아가지고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 찍으면은 이제 이거를 업로드해 갖고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일단 찍는 도중에 이런 식으로 unconnect 이미지라고 뜨는 게 있는데, 이거는 연결되지 않은 이미지라고 하는 거죠. 지금 캡처를 하고 있는 사진 중에 이렇게 뭔가 연결점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미지가 뜨는 경우 이렇게 뜨는데, 그냥 여러 번 천천히 잘 찍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1개나 뭐 10개씩 뜨는 거 찾아가지고 골라가지고 할 필요 없이 그냥 그 지점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시면은 새로운 게 추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하면은 여기 이쪽에 있는 넘기기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넘기시면은 이 앱 자체에서 찍은 스캐닝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막 조합을 해서 모델링을 만들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천천히, 그 다음에 많이, 그다음 전방위적으로 찍으셔야 고퀄리티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대충 찍으시면은 정말 별로인 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찍으실 때 지금 제가 찍은 거는 뭐 88장 이런 식으로 찍히는데, 이게 아니라 제가 아까 보여드린 모델링은 정말 많이 찍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88장만 찍는다고 잘 나오진 않고요. 생각보다 좀 많이 찍으셔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찍으시면은, 이게 처음에 이런 식으로 찍으면은 이 점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미지들이 막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여기 책상 아래도 막 왔다 갔다 하고, 키보드 주변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해갖고 지금 찍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더 반복한다면은 이렇게 더 많은 점들이 생겼죠. 그리고 이렇게 인식을 잘 되는 곳이 있는 반면 인식이 잘 안 되는 곳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음영이 지거나 그 다음 경계선이 불확실한 부분들은 잘 안 찍혀요. 그래서 검정색은 잘 안 찍힌다고 보시면 되고요. 흰색 배경의 흰색도 잘 안 찍히고, 그다음에 투명한 거 이런 것들도 잘 안 찍힙니다. 또 모서리 좀 각진 것들이 좀 잘 찍히고요. 특히 여기 같은 거 보면은 키보드 이런 거 엄청 잘 찍혔죠. 이런 것들은 컨트롤러는 지금 잘 안 찍힌 것 같은데, 여기가 좀 둥글둥글 해갖고 그래서 잘 못 찍는 거일 수도 있어요. 색상의 대비는 지금 확실하긴 한데, 검정색 책상에 흰색 컨트롤러 이거는 잘 찍힐 것 같은데 지금 피처 포인트가 딱히 남은 건 없고, 키보드 같은 거 이런 식으로 잘 되고 있고요. 모니터에 있는 여기도 잘 되고 있네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는 정말 안 되죠. 이런 쪽은 잘 안 되죠. 왜냐면은 뭐 찍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색상이라고 판단이 드니까 이런 것들은 잘 안 되고, 여기도 아예 안 됐습니다. 여기 이런 흰색들. 그래서 스캐닝이 잘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스캐닝을 해갖고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3D 모델링을 떴을 때 이렇게 인식이 안 된 부분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3D 모델링 후처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깨진 것들을 뭐 이어 붙여가지고 좀 깔끔하게 만든다거나 그런 식의 작업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쭉 한다면은 지금도 뭐 잘 인식이 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옛날에 찍은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다양한 부분에 이런 식으로 됐고, 이런 데이터들, 찍은 인식점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갖고 앱 자체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이미지랑 저 이미지가 같은 방향, 뭐 비슷한 방향을 찍었다. 그러면은 그 이미지들을 이어 붙이기 시작하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이어 붙여서 만든다면은 그 만들어진 모델링을 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것들을 휴대폰 화면을 터치를 통해 가지고 드래그랑 터치, 그 다음에 뭐 핀치, 스와이프 이런 기능들을 활용해 갖고 이렇게 둘러볼 수도 있고, 확대, 줌인, 줌 아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무브도 해갖고 돌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식으로 모델링이 나왔는지 잘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휴대폰 화면을 터치하면서 지금 조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익스포트 3D 모델, 아니면은 이게 익스포트, 원래는 익스포트예요. 지금 뷰 온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이미 스케치팩에서 이거를 한번 올렸기 때문에 뷰 온이라 되어 있는 거고요. 원래는 이것도 익스포트 스케치팩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3D 모델링을 익스포트, 뽑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걸 뽑으면은 파일이 glb라고 하는 타입으로 뽑힙니다. glb. 그래서 이 파일은 저희가 유니티에서 쓸 때는 주로 fbx로 쓰기 때문에
파일 변환을 해주셔야 돼요. GLB 파일 같은 경우도 하나의 모델링 파일 형식이긴 한데 유니티에서는 GLB 파일을 쓰려면은 아마 에셋스토어에서 뭐 따로 어떤 에셋을 갖고 오던지 해야 돼서, 그래서 이 GLB 파일을 따로 웹이나 아니면은 모델링 프로그램 뭐 블렌더, 3D 맥스 이런 데로 가져가서 다시 FBX로 익스포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스케치팹이라고 한 곳에서도 해봤고요. 그리고 요런 거 용량이 크지 않다면은 그냥 익스포트 3D 해갖고 이메일이라든가 이런 곳을 보내가지고 열었고요. 그 3D 모델링은 하나의 RG 파일로, zip 파일로 전송이 되고요. 그 zip 파일을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glb로 나올 거예요. glb. 그럼 이거를 FBX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FBX로 변환하는 사이트는 엄청 많이 있어요. 뭐 웹상에서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모델링 프로그램, 저는 블렌더에서 했는데 블렌더를 활용해 갖고 다시 익스포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FBX로 만들어진 모델링을 가지고 유니티에 사용할 수가 있고, 그렇게 갖고 온 모델링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물론 제가 모델러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깨진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재질적으로 좀 자글자글, 모니터가 너무 자글자글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따로 처리를 하지 않아서 이런 식으로 뜨고 있고요. 모델러분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을 다 좀 수정을 해줄 수 있겠죠. 매끄러운 부분은 매끄럽게 만들어 줄 거고, 이렇게 벽돌같이 이런 것들은 좀 뭐 오돌토돌하게 좀 거칠게 바꿔 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들어진 것은 하나의 메쉬 모델로 이런 식으로 뽑아졌기 때문에 용량이 커요. 지금 엄청 시꺼멓죠. 엄청나게 49만 개, 50만 개 가까이 되는 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66만 개, 뭐 거의 67만 개네요. 67만 개의 폴리곤 트라이앵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캐닝 자체는 정말 이런 식으로 좀 하이폴리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쓰려면은 상황에 따라서 잘 골라서 쓰셔야 되고요. 뭐 이거를 좀 모델링적으로 뭉개거나 좀 로우 폴리로 만드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모델링 스캐닝을 해서 유니티로 갖고 오신다면은 이렇게 머티리얼과 그 다음에 모델링이 배치된 모습을 쓸 수가 있고, 다만 여기서 한 개의 메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따로 모델링 프로그램으로 갖고 가서 이런 것들을 좀 끊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 덩어리가 아니라 의자, 이렇게 의자는 의자대로 계층 구조를 잘라버리고, 그다음에 뭐 컴퓨터 본체는 이런 식으로, 키보드는 키보드, 마우스는 마우스, 메타캐스트나 컨트롤러 이런 것들도 다 분리를 시킬 수가 있겠죠. 일단은 리얼리티 스캔이라고 하는 앱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좀 찍었고요. 그래서 이런 스캐닝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모델링을 가지고 뭐 AR이나 VR, MR 쪽에서도 한번 활용해보는 방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캐닝 같은 거 한번 해보시면 재밌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앱을 까시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다른 스캐닝 앱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보여드렸고요. 이 앱을 활용해서 다른 콘텐츠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